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요새 이곳 메릴랜드 날씨가 아주 변덕이 죽을 끓여요. 한낮 기온이 거의 80도까지 올라서 초여름 날씨처럼 느껴지다가 다음날 기온이 뚝 떨어져서는 한겨울 잠바를 다시 꺼내 입어야 하고요. 더웠다가 바람 불었다가 비 왔다가 또 너무 습하고 그저 따스한 봄 날씨만 계속되면 좋겠지만 또 봄비가 쫙쫙 뿌려줘야 새싹들이 꽃들이 봄을 알리겠죠. 그거 아세요? 과거에는 동물들의 움직임 또는 피부로 느끼는 기온의 변화로 인한 행동들로부터 내일의 일기를 예측했다고 해요. 개미가 개미집을 막으면 비가 올 징조라고 했는데요. 개미는 날씨 변화에 대단히 민감한 곤충으로 특히 습기를 극도로 싫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미가 구멍을 막는다는 것은 곧 비가 올 징조가 있다는 것이랍니다. 또 제비가 땅 가까이에 날면 비가 온다고 했는데요. 모기나 잠자리 등 곤충들은 습기가 많아지면 날개가 무거워져서 낮게 날게 된대요. 이러한 곤충들을 잡아먹는 제비들도 낮게 날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평소보다 새들이 낮게 난다 싶으면 비 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제비집이 떨어지면 화재가 나기 쉽다. 라는 속담도 제비의 날씨 예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속담이에요. 제비는 새끼를 치기 위해 진흙과 건불로 집을 짓거든요. 때로는 건들지도 않았는데 이 제비집이 떨어질 경우가 있다고 해요. 습기가 적고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인데 날씨가 건조하면 불이 나기 쉬우니 주의하라는 속담입니다. 개구리도 비를 예보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죠. 개구리가 크게 울면 비가 온다는 것인데 비가 오기 전에는 공기 중에 습기가 많아지게 돼요. 이러한 일기 상태는 개구리가 호흡하는 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개구리는 비가 오기 전에는 평소보다 더 크게 울어서 호흡량을 늘린다고 하네요. 개굴. 꿀벌도 일기의 변화에 민감한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가을철에 꿀벌의 집의 출입구를 조금만 구멍만 남기고 다 막아버려져 있다면 그의 겨울은 추위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하면 되고요. 출입구를 그대로 놔두었다면 추위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우리가 비가 올지 예측하는 거 있죠? 아이고 삭신이야 비가 오려나 안 아픈 데가 없네 그려. 이렇듯 옛날 사람들은 구름이나 동물들의 움직임 또는 피부로 느끼는 기온의 변화 등으로 내일의 일기를 점쳤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온도계와 습도계 등을 사용해 일기의 변화를 예측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넓은 지역의 기상 관측 결과를 모으지는 못했어요. 그럼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여주는 일기도는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매일매일의 일기도를 만드는 작업은 19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최초의 일기도는 19세기 초 독일의 물리학자 브란데스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당시에는 전신이 발달되지 않아서 만들어진 일기도는 25년 이상 지난 것이었대요. 1840년대에 접어들자 전신의 도움으로 매일의 일기도를 만들 수 있게 되었는데 전신에 의해서 처음으로 각 지방의 일기 실황이 수집되어 이것이 신문에 실리게 된 것은 1848년의 일이었어요. 최초의 기상국을 만든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프랑스입니다. 이런 계기가 된 것은 1854년 11월 14일 크림 반도를 휩쓴 큰 폭풍이었어요. 이 폭풍에 의해서 크림 전쟁에 참가하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 연합이 크림 반도에서 큰 피해를 입고 프랑스 군함 앙리호는 침몰되었기 때문이었죠.
이 결과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프랑스 정부의 의뢰를 받아 이 일에 착수한 것은 파리의 천문 대장인 르베리에였는데, 르베리에는 조수 라이스와 함께 유럽의 각 관측소로부터 약 250통의 기상 기록을 모아 조사해 본 결과 그 폭풍이 에스파냐 부근으로부터 지중해를 거쳐 흑해로 진행해 온 것임을 알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1858년에는 프랑스 국내는 물론 외국으로부터도 기상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자료에 의해서 1863년 세계 최초의 일일 일기도가 실린 신문이 간행될 수 있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일기도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현재까지 발견된 일기도 중 가장 오래된 일기도는 1905년 11월 1일자로 만들어진 일기도인데요. 부산의 오전 6시 현재 기온은 11.2도, 최저 기온은 9.6도이고 구름이 전혀 없는 맑은 날씨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기상 관측의 역사는 멀리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미 기원전 53년 신라에서는 회오리 바람의 일종인 용오름 현상을 관측한 기록이 있고요. 고구려의 경우도 5세기 초엽인 414년 눈이 쌓인 양을 측정한 기록이 있어요. 신라 선덕여왕은 천문기상 관측소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첨성대를 세웠고, 세종대왕 시대에 이미 세계 최초의 추구기가 서양보다 200여 년 앞서 발명이 되었죠. 날씨는 사람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다음 날의 일기예보를 꼭 확인하는 편이에요. 요즘같이 기온이 들쑥날쑥할 땐 아이의 옷차림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이죠. 바지 속에 내복을 하나 더 입혀야 할지, 겨울 잠바를 입혀야 할지, 봄 잠바를 입혀야 할지. 우린 우산을 미처 챙겨나가지 못해서 비가 오면 옷이 다 젖는 경우가 생기거나 비가 몇 개월째 내리지 않아 가뭄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과학적으로 일기예보를 하기 시작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리미아 전쟁 도중 지중해에서 프랑스 군함이 폭풍우를 만나 침몰하게 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이후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곳에 기상 관측소를 설치해 결과를 바탕으로 일기도를 제작해 폭풍우를 예보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1883년 고종이 독일인 윌렌도르프에게 지시해 원산과 인천에 관측소를 설치한 것이 최초의 서구식 기상 관측이었는데요. 이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다가 1945년 광복과 동시에 일본이 하던 기상 업무를 이관받아 근대적인 일기예보를 진행하게 됐어요. 현대에 들어서는 인공위성의 등장과 슈퍼컴퓨터의 도입으로 꽤 과학적이고 정확한 수치 예보에 의한 일기예보가 가능해졌죠. 일기예보는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의 대기 상태를 파악한 뒤 지상의 각 관측소에서 관측한 요소와 인공위성이 관측한 상공의 요소를 취합해 일기도를 작성, 분해해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24시간에서 28시간 정도를 예측하는 단기 예보와 일주일간 주간 예보, 1개월간 월간 예보 등이 있죠. 분명히 다음 주말에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캠핑 계획을 세워놨는데 비가 와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이번 주 비 소식이 없어서 세차를 했는데 바로 비가 와서 속상했던 경험 있으시죠? 기상청의 오보는 항상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국민들 비난 또한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상청을 구라청이라고 하던데요. 제 친구가 알려줬어요.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먼저 기압, 습도, 기온, 지형, 지표, 해면 온도 등 날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너무 많아요. 반면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적고 변수는 많기에 모델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기상 예측이 부정확한 또 다른 이유는 컴퓨터나 사람이 부정확한 것이 아니라 자연의 비선형성이라는 속성 때문이라고 해요. 쉬운 예로 운동 경기에 적용을 해볼게요. 연습량이 적은 선수가 많은 연습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를 이기는 경우가 있죠. 매우 드물지만 있어요. 이러한 현상들을 비선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들을 뜻합니다. 자연계의 모든 운동은 이러한 비선형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쉽지 않은 거죠. 기후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비선형성이 강해 우리 예상과는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죠. 관측자료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오차 범위가 줄어들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는데 상층 대기에 대한 관측이 부족하기 때문이래요. 어릴 적 비가 오는 날이면 노란 장화에 알록달록 무지개색 우산을 쓰고 노래를 흥얼거리며 등교를 하곤 했어요. 흙탕물을 첨벙거리면서 말이죠. 또 첫눈이 오는 날이면 누가 첫눈 소식을 먼저 보내나 내기 아닌 내기도 해봤고 첫눈이 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첫눈 소식을 전하며 행복해하기도 하고요. 하늘이 깨질 듯한 파란 하늘 위에서 이글거리는 태양은 바다로 나를 부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날씨 변화에 기분이 달라지기도 해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조차도 덥지도 춥지도 않은 봄 햇살 좋은 날은 아침부터 이유 없이 기분이 좋고 너무 춥고 흐리면 살짝 기분도 다운되거든요. 사람의 기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엇인가에 생각을 하다 보면 순식간에 달라지는 것이기에 날씨에 따라 달라진다, 아니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날씨에는 이런 기분이 든다 라고 모두들 비슷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날씨가 흐리고 우중충한 날에는 잠자리에서 나오기 싫고 몸이 찌뿌둥하게 느껴지기 쉬운데 이처럼 날씨는 사람의 건강과 웰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중 제일 흔한 우울증이 있죠. 겨울철에는 우울증 같은 계절성 정서장애가 생기기 쉬운데 기분이 침체되고 절망적인 느낌이 들게 하거나 자아 성찰적이 되게 합니다. 날씨와 공감도도 연관성이 있어요.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해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을 공감이라고 하죠. 극한의 날씨 상황에서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이런 공감적인 측면이 증가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더운 날 피자 배달원에게 더 친절하게 되고 팁도 후하게 준다는 거예요. 또한 아주 추운 날에는 노숙자들을 돕고 싶다는 문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날씨는 업무 능력과도 관계가 있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잠자리에서 일어나긴 싫지만 일단 일어나 근무를 시작하면 더 생산적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연구에 따르면 비가 오는 날에는 햇볕이 쬐는 맑은 날에 비해 평균적으로 30분이나 더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가 나쁘면 더 일을 오래 하고 생산적이 되기 때문에 업무에서 성공을 거두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날씨가 좋으면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기 때문에 생산성은 감소하게 된다고 하네요. 또 날씨와 민첩한 관계가 있는 운동량이 있죠. 추운 겨울에는 아무래도 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연구에 따르면 겨울에는 활동량이 40%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 날씨는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죠.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홍수, 쓰나미 등 자연적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정도가 아주 높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장마철같이 연일 비가 내리는 날씨에는 답답하다 못해 우울해졌다가도 햇빛이 나면 금방 기분이 풀리기도 하죠.
또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는 짜증이 나지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어느새 차분한 마음이 되어 생활의 안정을 찾고요. 이처럼 날씨는 사람의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한여름의 더위는 심각한 사고도 유발시킨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에 따르면 기상 요소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온이라고 하는데요. 높은 기온은 감정을 흔들어 놓는 동시에 공격적인 행동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대요. 미국에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운 날일수록 폭행 사건이 많이 나고 정신병원의 입원 환자 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6월 달보다는 7월과 8월에 많은 사건, 사고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저기압이 지나가는 날에는 학생들의 정서가 불안해져서 학교 생활에 실수가 많아지고 벌을 받게 되는 학생 수가 늘어난대요. 이와는 달리 맑은 날씨에는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보통이에요. 맑은 날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팁도 눈에 띄게 늘어난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맑은 날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남을 잘 도와주려고 하고 행동도 부드러워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날씨가 아닐 수 없죠? 요새 따스한 봄날입니다. 햇빛 마음껏 쏘시고요. 기분 업 하시길 바래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